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을 맞아 모처럼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쌀쌀한 날씨였지만 도내 곳곳은 성묘객과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복 곱게 차려입고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차립니다. 가족들 모두 옹기종기 모여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절을 올립니다. 올 한 해는 무탈하길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봅니다. 며느리는 더 재밌게 행복한 가정 이루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손주들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추모공원에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자기 본인이 원하는 바 올해 소원 성취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같이 준비해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에 못 가본 곳에 같이 나들이도 다니고. 헤어지기 아쉬운 가족들은 인근 관광지를 찾아 추억을 쌓았습니다. 긴 명절 연휴에 동해안 해변 등 곳곳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서 강릉에 왔는데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바다도 보고 시장도 가보고. 한편 도내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날부터 많은 눈이 내린 영서 지역은 성묘객과 귀성 차량들로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산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눈발이 날리고 동해안에는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불겠다며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 중동시장 개척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강원자치도 대표단이 중동 경제 허브인 두바이 정부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어제 두바이 경제관광부문 이쌈 카짐 CEO, 두바이 경제개발공사 모하메드 샤라프 CEO와 만나 경제와 관광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도내 기업의 중동 진출과 중동 관광객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강원과 두바이 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양국 간의 또 양 도시 간의 이런 교류가 앞으로 굉장히 더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탄소 포집 활용 CCU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과기정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자치도와 강릉시, 삼척시, 삼표시멘트와 한라시멘트 등으로 구성된 강원 컨소시엄의 CCU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과기정통부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CCU 메가 프로젝트는 산업 공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CCU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실증해 상용화하기 위한 것으로 2030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1,9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미래 잠재 가치가 높은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의 실증 기반이 강원 영동권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릉 지역 수권 사업 중 하나였던 강릉해양경찰서 개서가 확정되면서 주민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오는 3월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데 출범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78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담당하게 될 강릉해양경찰서는 지역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문진읍부터 고성까지 북쪽 지역은 속초해경이, 사천면부터 남쪽 지역은 동해해경이 나눠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릉해경 신설을 위해 강릉시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공을 들였고 지난해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강릉해경은 오는 3월 임시청사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릉해양경찰서가 개청 전 임시청사 사용 문제로 삐걱거리면서 지역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강릉해경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로 강릉시 이밤동의 한 건물을 내정하고 건물주와 합의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우선 4년, 추가로 1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5층 건물은 물론 야외 주차장까지 모두 사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약을 하자고 했더니까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자기들은 작년 금년도에는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2005년도 1월 중순에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건물주는 해경 임시청사 조성을 위해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믿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입주자들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시설 철거와 리모델링을 자비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원활한 해경 개설을 위해 입주 전 공사 진행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해경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시설 철거와 리모델링, 세입자를 받지 못한 손실까지 불과 2달 사이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사기라고 봐야죠, 이거는. 기관에서 개인한테 사기쳤다고 봐야죠, 이거는. 최초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건 나는 못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뭐 일부 또 무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12월 31일 날에는 용도 변경이 안 됐다라고 해서 직권으로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건물주의 주장에 대해 해경 측은 일부 건물 시설과 인허가 부분에 대한 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시설을 찾아 오는 3월 임시청사 개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건물주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넣고 해경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 제4차 동해묵호항 항망 입원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최종 변경 고시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동해신항 4번 선석을 기존 기타 광석에서 수소 수입 전용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최종 심의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항만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전용 항만 구축을 위해 삼성물산과 GS에너지가 4번 선석에 8,500억 원을 투자해오는 2028년까지 수소 전용 부두와 인수 기지를 지을 예정이며 강원도는 이번 개발로 수소 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중소 대기 배출 시설 연료 전환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벙커 시유와 부생연료유, 정제연료유 사용 시설을 청정연료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내 115종 대기 배출 사업장의 중질유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며 선정되면 LNG 연료 전환 시설은 최대 9천만 원, LPG 연료 전환 시설은 최대 1억 3,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횡성군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횡성군은 올해부터 1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와 전 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착한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보수 20%를 중복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첨단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합니다. 1,500억 원 규모의 핵심 테스트, 배드 3종 구축에 성공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기업 맞춤형 입지 제공을 위해 권역별 부지 담당제를 신설 운영하며 홍보 활동 강화로 원주시 투자 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구군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 선정합니다. 양구군은 2025년 수의계약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내에 주소만 두고 있는 업체나 상시 체납업체,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한 업체 등은 배제됩니다. 양구군의 모든 수의계약은 군누리집의 계약 정보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철원군이 도시민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벌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모두 12동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군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건축 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재직 당시 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7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직장 동료 40대 B씨에게 15% 이자를 더해 갚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억 6천만 원을 받아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동료와 지인 등 7명으로부터 1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